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요 근래에 여러분들 어떤 문자 메시지 받으신 적 있죠?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긴장 빨게 만든 문자가 있었어요. 이런 문자인데 아마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세요. 북한의 오물풍선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북한에서 참 미사일 실험과 더불어 연일 오물들을 담은 풍선을 날리고 있는데 별 더러운 새끼들 다 있다 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도발은 다른 목적을 가진 예비작전입니다. 지금이야 오물이 담긴 풍선이지만 나중에는 생화학 물질이 담긴 테러용 풍선일 수도 있고, 혹은 풍선을 날려서 이제 우리나라의 방공망과 대비 태세를 테스트한 후 괜찮다 싶으면 드론을 띄워서 기습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게 바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열망하는 보수 우파들의 소원대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이 정권 들고 그렇게나 안보를 강조합니다마는 긴장감만 높아지지 이게 과연 안보가 튼튼한 거냐 심히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우리네 국방장관 나리님께서는 안 내려오면 쳐 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하셨다지만은 이 주디로만 이게 지켜지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보가. 말로는 김정은 모가지를 못 따오고 리설주 눈가를 못 뽑아오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 입으로만 용감하고 전쟁 준비와 전술 전략은 개뿔도 없었던 인조시대의 조선이 청나라와의 병자호란에서 무슨 개꿀 당했는지는 두고두고 흑역사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긴장 사항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정치 외교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무기 장비뿐 아니라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함이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나라를 지키고 적군과 싸워야 할 그 담당자들이 일할 맛이 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헌데 이 정권 들고 군대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개판도 그런 개판 없어 보이긴 합니다. 보세요. 걱정되는 군대 상황, 대통령이 시가행진 박수 칠 때 아니다. 근본적 처우 개선 없는 군대, 나날이 줄어가는 간부 충원율. 작년 국군의 날 이후에 쓰여진 기사예요. 떠보세요. 2024년 예산안에도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 수당은 어쩌고저쩌고, 식비도 지급 안 된다. 당직 수당은 변화가 없다. 밥 먹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12시간 당직 쓰면 하루 근무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못 쉰다. 당직 수당은 동결되고 인력이 부족하니 당직을 서고도 못 쉬고 계속 업무 봐야 되는 간부들. 본 게시탐정의 군생활도 이런 식으로 점철을 냈었습니다. 아우 피곤했었어. 또 보세요. 군대 곳곳이 인력난의 아우성, 군인 간부 충원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정원을 늘려 뽑아둔 군무원들은 불합리한 처우에 진저리를 치며 군대를 떠난다. 2022년 전군의 부사관 충원율은 82.9%, 11,000명 필요한데 9,200명만 임관했다는 거죠. 육군 부사관, 그러니까 육해공군 전체가 아니라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80%도 안 되는 77.1명, 10명이 해야 될 일을 7, 8명이 수행한다. 2023년에는 더 벌어질 거라는 것. 부사관을 늘려서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데 정원만 늘려놨지 충원이 안 된다. 군인 할 사람이 없다. 군의 기간인, 근본이 되는 간부들의 충원율이 바닥 낮은 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겁니다. 또 보세요. 사람이 부족하니 온갖 불합리한 조치만 반복된다. 당직 오프 꼼수, 쌓인 휴가를 못 쓰는 사람 저요. GPGOP에 투입되는데 교대도 못해. 여러 보직을 겸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군무원들한테 당직 세우고 위병소 보내고. 와, 이러니까 군무원 지원율도 급감하잖아요. 있던 군무원도 중도 퇴사하잖아요. 다들 군대를 떠나고 군대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계속 줄어든다. 악순환도 이런 악순환이 없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런데 군을 지휘하는 이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요즘 군인들이 정신력이 약하고 희생정신이 없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근본적 대책도 없고 뭐 장려 수당 같은 이런 땜질로 생색만 낸다. 뭐 투정 부리는 추후 간부들 달려야 될 일이라고. 그동안 그 많은 군 출신 국회의원들 뭐하고 자빠져 있었습니까? 장성 출신들이 금배지 달고 도대체 군에 도움이 된 게 뭐야? 또 보세요. 자꾸 이런저런 부대를 만드는 것도 문제다. 북한 무인기 왔다 가니까 드론 작전 사령부 설치했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도 신설하겠다. 아니 근데 이미 있는 부대에다가 임무를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와, 새로 부대를 만들면은 딴 데서 근무하는 인원들을 뽑아와가지고 창설하는 건데, 그러면 원래 있던 부대에서는 또 빈자리가 생기고
또 거기 있던 사람들 빡세지고 몇 년 운영해보고 다시 또 통폐합되고 뭐한 짓이야 이게. 마치 국민들한테는 안보가 튼튼히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겸사겸사 대통령께도 잘 보이기 위해 이래저래 쇼윈도우 부대들을 만들고 통폐합하는 게 반복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일선 부대들은 더더욱 골수가 뽑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또 보세요. 군의 상부와 현실의 괴리가 나날이 커진다. 위아래가 따로 논다. 신원식 장관 연일 자극적 발언. 북한이 도발하면 수시간 내 북한의 장사정포를 규멸하는 화력제를 수행하겠다. 북한이 도발하면 끝까지 응징하겠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누가 할 건데? 화력전 누가 할 거고 응징 누가 할 거야? 겉모습 화려하고 지휘관의 말이 용맹하다고 나라가 지켜지냐? 생계를 위해서 이직을 고민하는 야전부대 군인들 그러고 있는데 시가 행진이나 보면서 대통령이 흡족히 할 일이냐 이거지. 대통령과 국방장관 연일 강경 발언 쏟아내지만 그 발언을 뒷받침할 군사력과 상의를 해보고 씨부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 기사는 이제 2023년인데 제가 다른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보세요. 토사 군팽 버려지는 군인들. 청춘을 저당 잡히고 토사 군팽 당하는 양산 실업자. 국방의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곧 제대를 앞둔 중장기 복무 군인들. 20대 청춘을 군대에 헌신하고 블라블라블라. 진짜 청춘을 빼앗기고 팽당하는 군인들이랍니다. 일명 토사 구팽이 아니라 토사 군팽. 또 보세요. 방황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제대군인 취업대책. 군인 재취업률 50.6%, 60%도 안 된다. 와. 전역하는 장교 부사관들의 취업대책은 참 처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보세요. 제대 간부들이 제대 후에 뭔가 특혜를 받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 재취업보다 낫다 이겁니다. 중대장으로 복무한 한 전역 장교는 군생활에 뜻이 있지만 장기 복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전역했는데 저도 약간 이렇게 했어요. 약간의 저축과 퇴직금이 고작. 아이고. 가장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의 제대 군인들이 중장기 복무 제대자들. 이게 장기 복무를 못하고 10년 미만으로 근무한 채 어정쩡한 나이에 전역하는 간부들은 진짜 앞이 캄캄할 지경입니다. 이거 있잖아. 이거 2번 아프게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뭔가 이제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이런 거는 엄청 고급 장교, 장성 출신 이런 사람들한테만 한정된 거거든요. 또 보세요. 제대 군인들이 재취업하는 경우 보험, 자동차, 제약, 상조 이런 영업직들 취업 박람회라고 하면 거긴 다 보험회사들. 취업이 절실한 전역 간부들의 심리만 이용할 뿐 군에서 쌓은 역량과 경력을 인정 안 한다. 창업은 어떨까? 천편일률적으로 제대 군인들을 통닭집 사장님으로 만들 계획밖에 없다. 어디? 제대 군인 지원센터. 참, 이게 어째되나 이거. 알선되는 일자리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영업직들. 창업 지원 교육이라고는 통닭집 사장님. 이게 어째됩니까 이거? 또 보세요. 취업 프로그램이나 웹상에 공개하는 일자리는 주로 영업, 경비, 물류, 창고. 현실적인 취업 알선은 거의 없다. 제대 군인 지원센터가 정말 있어야 되냐 이거. 응? 심지어 예비역 대위한테 전기 용접공 교육을 소개해주는 그 무슨 제대 군인 지원센터의 수준입니다. 진짜. 진짜 씁쓸하다. 또 보세요. 이중적이고 형식적인 취업 알선. 제대 군인은 군대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이 쌓여 고립돼 버릴지도 모른다. 우리 군과 사회는 제대 군인의 극심한 실업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직업 군인에 대한 직업적 불안정으로 인해 그 누구도 직업으로서 군을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직업으로서 안정적 일터로 군을 전환시킬 건가? 아니면 희생과 봉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생각해봐야 된다. 불필요한 자격증 및 강좌는 폐지하고 질 높은 위탁교육의 실시와 실적 올리기식의 직업 알선이 아닌 전문성 높은 블라블라. 아이고. 복무 기간만으로 중기 복무자와 장기 근무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지원은 또 철폐돼야 되고, 군에서 버림받는 양산 실업자가 아니라 국가와 군대에 헌신한 공로자들로서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자,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대가는 주군을 잃어버린 낭인 마냥 떠돌이 실업자가 되는 건데, 이럴 바에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전역 후 취업 준비를 이제 현역 근무 기간 동안에 더 신경 쓰는 게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될 판입니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가지고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애초에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택하지 않거나 의무 복무만 마치고 빨리 내빼는 게 답이기도 하겠네. 예? 위 내용은 무려 11년 전인 2013년에 쓰여진 기사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본 게시탐정이 한창 ROTC 후보생으로 임관을 앞두고 있던 2007년, 2008년 무렵에도 전역 후에 생계가 막막해지는 예비역 간부들의 고충이 기사로 나왔던 게 기억나요. 현역 때는 상상도 못했던 생활고를 겪는다는 것, 특히 대학 4년 장학금 받는 대가로 의무복무가 기본 3년에서 4년이 추가돼서 7년을 복무해야 되는 군 장학생들은 더더욱 참변을 당합니다. 집안이 어려워 군 장학금 받았지만 주변 지인들이 군 장학생을 하려고 하면 나서서 말리고 싶다는 예비역 대위들의 경험담도 제가 읽었던 것 같거든요. 더 아찔한 거는 본 게시탐정의 소설인 미션 게시록의 완전 초판이 2005년에 쓰여진 버전인데, 제가 딱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소설의 초판을 처음 쓴 거예요. 출판은 2015년에 했지만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인 중위가 이제 전역을 앞둔 선배 장교와 얘기를 나누면서 전역 후의 생활고와 몰락을 고민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책에도.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소설 쓰면서도 그런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은연중에 참고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군의 붕괴는 이미 20년도 더 전부터 예상된 상황이었단 말이야. 올해 2024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ROTC. 본 게시탐정이 ROTC 47기인데 2009년에 임관한 제 동기들이 총 4,2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에 임관한 62기 인원이 2,452명. 15년 만에 1,700명이 넘게 박살이 난 겁니다. 거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지금 확 이제 쪼그라든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육군 3사관 학교 532명, 444명, 369명. 2년 만에 170명 가까이 확 줄었어요. 육군 사관학교도 1학년에 10%가 자퇴, 임관 직전인 4학년에서도 자진 퇴교자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또 보세요. 5년차 이상 군 간부 전역 현황, 대위 이상 중사급 이상 이런 간부들, 군의 척추뼈에 해당하는 대위 중사급 이상 중견 간부들은 매해 팍 그냥 군복을 벗고 있어요. 2021년에서 2023년 2년 만에 지금 한 2,700명 넘게 늘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 사람들 없어지면 전투를 누가 치릅니까? 자, 또 보세요. 취업난에도 외면당하는 부사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충원율 매년 추락, 5년 총원 미달이 5년간 54,700명. 와, 진짜. 하사들은요, 지원율이 저조한 걸 넘어서 개판난 수준이에요. 열악한 복무 여건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 월급 받느니 누가 부사관 되려고 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파 정권이 집권해가지고 안보를 잘 지킨 게 아니에요. 군인들을 갈아 마셔가면서 안보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더 이상 못 참겠대요.
이제 군인들이 더 이상 이 짓 못해 먹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두 해도 아니고 못해도 20년 전부터 우려되던 문제인데 대체 그동안 집권했던 정권들 뭐 했습니까? 기대조차 안 했던 좌파 정권 시절에는 차라리 뭐라도 업적이 있어서 군인 복지 인권 이거 신경 쓴 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군 인권 복지가 어디 있어 진짜. 또 첨단 장비를 대량으로 개발하고 도입해서 전력 증강과 현대화를 이끈 때가 언제냐? 노무현 정권이요. 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하고 무기 장비의 대거 도입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육지나 바다에서의 도발이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은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헌데 우파 정권은 그렇게 안보를 외치고 남북 갈등 상황을 만들면서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한미 동맹만 붙들고 있으면 나라가 알아서 지켜질 줄 알고 국군 장병들의 여건을 도외시하더니만 이 정권 들어서는 아예 무분별한 병사 복지 향상으로 군의 기관인 간부들의 사기를 개판받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외교도 박살냈어요. 북괴군이 수십 년 만에 러시아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되게 생겼습니다. 북한군이 다시 일어서게 됐다고. 대체 누구의 안보를 지켜주는 겁니까? 전쟁하려면 차라리 지금 해야 돼요. 이대로는 우리나라 5년, 10년 후 안보가 막막할 지경입니다. 러시아의 식량 원조와 장비 지원으로 북괴군이 완전히 되살아나기 전에 우리 군의 중견 간부들이 더 전역하고 초임 간부들이 더 부족해지기 전에 전쟁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을 그 지경입니다. 그렇게 안보 운운하던 보수들은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태극기만 흔들고 있으면 알아서 나라가 지켜집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